안녕하세요. 원데이치과 대표원장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부분 틀니 사용하시고 계신 70대 여성분의 전악 임플란트 케이스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전체 임플란트가 되겠고요. 전체는 아니고 일부 남아있던 치아를 살려두고 이제 진행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위쪽에 이제 부분 틀니를 하고 계셨고, 부분 틀니를 걸기 위한 고리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아있던 치아에 이제 고리를 걸어서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마다 입술이 이제 들리는 양들이 좀 다르고 웃을 때 형태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분은 아무래도 부분 틀니 때문에 이런 고리가 있어서 좋아 보이진 않으신 경우가 되겠죠. 부분 틀니를 빼고 났을 때 남아있는 치아들이 되겠고요. 남아있는 치아들 자체는 오래되셨긴 하지만 치아 자체가 흔들리진 않으셨기 때문에 이 치아는 두고 수술을 진행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잇몸들이 많이 꺼져서 이런데 치석도 좀 많이 껴있고 치태도 많이 껴있는 상태고요. 잇몸도 좀 부어있는 상태십니다. 치아가 빠진 부분들은 잇몸 뼈들이 많이 얇아져 있고 위축이 되어 있고 많이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쪽도 마찬가지고요. 잇몸 자체가 많이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아있던 치아들 자체를 발치를 하고 진행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의 임플란트를 심고 치료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위쪽에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남아있던 지대치라고 하는데 틀니를 걸기 위한 치아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치아가 이렇게 3개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치아들을 남겨둔 채로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때문에 교합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 치아를 기준으로 이제 제작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한계가 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제대로 된 치료를 좀 더 이상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이 치아들을 새로 씌워주시는 것이 좋긴 한데요. 이제 환자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여건들을 고려해서 가능한 있던 것들을 보존하고 씌워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고 치료를 진행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진이 되겠고요. 위쪽 상악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5개의 치아가 남아있고 보시게 되면 이 금속 부분 같은 게 움푹 파여져 있는 것은 틀니가 걸리기 위한 고리를 걸기 위한 치아라고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도 4개의 치아가 있는데 4개의 치아도 마찬가지로 틀니 고리를 걸기 위한 홈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게 되면 아래쪽 잇몸들이 굉장히 많이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꺼져 있고 잇몸도 많이 위축이 돼 있어서 얇아져 있는 잇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웃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틀니를 빼고 웃으셨을 때 치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잇몸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혀도 이렇게 보이시는데 웃을 때 입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치아들도 조금 앞으로 나와 있으신 상태고 잇몸도 많이 보이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물었을 때의 잇몸 상태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잇몸들이 이렇게 많이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위쪽 치아들 중에서 좋지 않은 치아들을 잇몸이 많이 꺼져 있거나 좀 흔들렸던 치아들은 3개는 발치를 하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치아 하나를 발치하고 오른쪽 3개의 치아를 남겨서 위에 2개, 아래쪽 3개의 치아를 남겨서 임플란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틀니를 끼고 측안모 사진이 되겠고요. 세팔로라고 하는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스컬 PA 사진이 되겠습니다. 틀니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치료 계획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있던 지대치 2개는 잇몸이 많이 좋지 않고 흔들리는 상태라서 발치를 진행하고요. 치아 하나 남아있던 이쪽 치아들도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끼인 치아라서 아주 튼튼하지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치아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서 치아 3개를 발치하고 괜찮았던 치아 2개는 지대치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위쪽에 임플란트 6개를 식립한 경우가 되겠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묶여있던 틀니를 사용하기 위한 지대치들을 그대로 두고 아래쪽에 5개의 임플란트를 왼쪽에 하나 있던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5개를 식립해서 치료를 진행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쪽에는 작은 어금니 부분까지 지도를 연결해서 식립과 동시에 임시치아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어금니 쪽에는 상악동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악동 이식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뼈 이식과 함께 임플란트를 식립을 같이 진행하였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상악동 이식과 함께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입 안 사진에서 보셨을 것처럼 잇몸 뼈가 굉장히 얇아져 있기 때문에 폭을 넓히는 뼈 이식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뼈 이식을 동시에 진행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철을 장착한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위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앞니 4개의 치아를 제작을 하고요.
어금니 쪽에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3개의 어금니를 제작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대쪽에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3개의 어금니가 제작이 되고요. 마찬가지 아래쪽 같은 경우는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6개의 앞니가 제작이 되고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어금니 3개가 제작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하나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큰 어금니 하나를 제작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아있던 치아 2개, 위쪽 2개와 아래쪽 3개, 5개의 치아가 기본적으로 치아의 높이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합을 기준으로 해서 치아를 만들어야 돼서 한계가 조금 있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지리코니아 보철물로 입안에 들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스컬 PA라는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리코니아 보철이 되겠습니다. 이제 입안 상태가 되겠고요. 치아들은 지리코니아로 제작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잇몸이 굉장히 많이 꺼지고 얇아져 있기 때문에 잇몸 색깔 도자기를 이용해서 치아를 제작했던 경우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남아있던 치아의 크라운을 새로 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치아들과 이 치아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서 보시기에는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상태가 되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아있던 보철물이 아무래도 한계가 조금 있어서 조화가 조금 안 이루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쪽 보이실 때의 치아들은 아무래도 한 번에 다 제작된 지리코니아 보철이 되기 때문에 크기라든지 이런 형태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잇몸이 워낙 많이 꺼져서 길이가 많이 꺼진 경우가 되기 때문에 치아들을 만들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잇몸 색깔 형태의 도자기를 이용해서 잇몸을 만들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고 남아있던 2개의 치아가 틀니를 걸기 위한 고리가 그대로 유지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것까지 새로 씌워주시게 되면 모양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죠. 남아있던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틀니를 걸기 위했던 고리는 남아있고요. 사용하시는데 흔들리거나 문제가 있는 치아는 아니시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셔서 이것들을 남겨두고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웃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틀니 고리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치간모 사진이 되겠고 그 전에 있었던 고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고정식 보철로 들어가서 아주 건강하게 또한 웃을 때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미소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입술을 다물었을 때 치간모 사진이 되겠고요. 그 전에도 입이 조금 나오셨었기 때문에 그 안모 형태를 조금 더 유지한 채로 치아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전후 비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가 빠진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들어간 이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잇몸이 워낙 많이 꺼져 있고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잇몸까지도 회복을 시켜서 치아를 만들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측면에서의 사진이 되겠고요. 치아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의 사진이 되겠고요. 왼쪽 측면 같은 경우는 다 임플란트 보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라든지 물리는 관계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임플란트 치료 전후가 되겠고요. 남아있던 지대치들 5개에서 2개를 살려서 나머지 부분을 임플란트로 회복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 치아가 되겠고요. 이쪽 치아를 하나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보철을 마무리했던 경우가 되겠고요. 어금니 쪽 치아를 하나를 만들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웃을 때 치아가 빠졌을 때 상태고 치아가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아가 빠진 채로 웃을 때 사진이고 치아가 들어가서 건강하게 잘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간모 사진 상태가 되겠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치아들이 있긴 하지만 빠진 부분들의 높이를 틀니보다는 조금 더 높게 회복시켜 줌으로써 그 앞 고경 자체를 조금 더 높게 원래보다는 조금 더 높이 형성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전후 엑스레이 사진 비교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6개의 임플란트와 아래쪽에 5개의 임플란트를 통해서 빠져있던 부분들의 전체 보철물을 마무리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세팔로 사진 엑스레이가 되겠고요. 치료 전후의 엑스레이 사진 비교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간 이후에 정면에서 바라본 스컬 PA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부분적으로 치아를 남겨두고 전체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던 상하악 임플란트 증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